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문장 도예 영어 7강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배운 것이 1형식과 2형식과 3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고 2형식은 주어와 동사와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3형식은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이 목적어에 올 수 있는 재규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재규대명사는 동사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미칠 경우에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재규대명사는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고 동격으로 사용돼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재규대명사가 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He killed himself. 그는 죽였다. 이 행위가 직접 주어하고 같은 거지요.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죽였다. 누구를? 그 자신을. 여기에서 앞에 he와 himself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거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예요. 그럼 위에 거는 뭘까요? 그는 죽였다. 누구를? 그를. 여기에서 he와 이 him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규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는 I will do it myself. 이 myself가 I예요. 내가 그것을 할 거야. 내가 직접. 이거는 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서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I myself will do it. 나는 내 자신이 할 거야 그것을. 한마디로 이것도 myself가 I예요. 이것도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예요. 이건 동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I saw the president himself. 했죠? 나는 보았어. 누구를 봤어요? 대통령을 봤어. 근데 그 대통령을 직접 봤어. 그 대통령 그 자신이에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자체, 대통령 그 자신을 보았다 해서 이건 동격입니다. 역시 프레지던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지요. 자, 그러면 도예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아까 재규대명사는 목적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럼 그대로 목적어로 취급하면 됩니다. He hurt himself. 자, 이 hurt는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예, 여기에 s가 붙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롭혔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즉 여기에서 he는 himself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he 주어 쓰고 동사 써주고 목적어니까 직선 그어주고 목적어 써줍니다. himself를요. 자, 그리고 동격 볼까요? 여기에서 문장 볼게요. Fred, a new neighbor will come here soon.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Fred가 바로 새로운 이웃입니다. 서로 동격이에요. 그래서 동격을 나타낼 땐 그때 예전에 한번 배웠을 겁니다. 괄호를 쳐서 도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Fred, 동격, neighbor예요. 그래서 가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그어주고 동사 써주면 되지요. will come. 자, 그런데 이 네이버가 누굽니까? 네이버이면서 new 네이버죠. 두 개가 수식해줬네요. 그래서 네이버 밑에 하나, 둘 긋고 new를 적어주면 되지요. 그리고 올 거야. 어디에? 여기에 올 거야. 언제? 곧 올 거야. 두 개지요. 그래서 두 개 그어주고 here soon을 넣어주면 되겠지요. 자, Hans, that girl is Sue, my lovely cousin.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한스와 that girl이 동격일까요? 아닐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자, 여기에서 이게 한스라는 건 여자 이름이 아니고 저 그 여자가 수야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거리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거리 한스일 리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혹격, 즉 우리 부르는 호칭 그때 배웠지요. 우리가 혹격은 그냥 밑줄 하나 위에다 딱 그어주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주고 한스 이렇게 써줘요. 이건 혹격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댓거리 주어고요. 동사 있고 이거가 뭐예요? 보어지요. 이 보어가 바로 이 수가 누구예요? 나의 러블리 커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와 my lovely cousin은 뭐예요? 동격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주어 거리인데 뭐예요? 대시 수식해졌죠. 그러니까 R에다가 해서 that girl, 저 소녀는 뭐다? 수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수예요. 근데 누구예요? 동격 커즌이에요. 근데 어떤 커즌? 나의 커즌이고 사랑스러운 커즌 두 개가 수식했죠. 커즌 밑에다가 두 개 그어주고 my lovely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스, 저 여자애가 수인데 나의 사랑스러운 cousin, 사촌이야. 이렇게 되죠. She hates herself. She hates her. 이제 벌써 알 겁니다. 그녀와 herself는 동일 인물이죠. 이건 제기대명사가 뭘로 온 경우? 목적어로 온 경우지요. 그리고 she hates her는 she하고 her는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증오한다. 그녀는 그녀를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 그녀를 증오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녀는 hate한다. 자기 자신을 목적어니까 그대로 그냥 줄 그어주고 쓰면 되지요. 그리고 그녀는 싫어한다, 증오한다. 그녀를 다른 그녀라고 그랬어요. The well itself is empty. 그 well이 여기서 뭐예요? 우물이지요. 자, 음을 그 자체는 같지요. 이거는 동격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쓴 동격이에요. is empty. 그래서 the well 동격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로 안내 쓰고 그냥 쓰면 되지요. 그래서 그 well은 우물은 그 자체가 is empty 비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empty는 뭘까요? 보어지요. 그래서 보어는 이렇게 사선 긋고 표시했죠. I like the well itself. 나는 좋아한다. 뭐를? 우물을. 그 우물 그 자체를.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네요. 그러면 사명식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위에 the well itself is empty는 이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어 왔죠. 이거. 그럼 여기는 사명식 목적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직선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I like 좋아한다. 무엇을? 의무를. 근데 더가 있네요. 아래서 수식하죠. the well. 그 다음에 itself는 동격이니까 옆에다가 가로에 넣고 써주면 됩니다. 나는 좋아한다. 우물 그 자체를. They were themselves again 그랬습니다. 그들은 되었다. 뭐가? 그들 자신이 되었다. 다시 되었다. 그 자신이 되었어요. 그들이 변했었나 봐요. 그런데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보어, themselves가 보어로운 경우예요. 그래서 다시 되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울 것은요. 우리가 사명식 뒤에 또 사명식 뒤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사형식이 있겠죠.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목적어가 두 개 올 때 반드시 앞에는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오고 뒤에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보면은 수요동사라는 말을 썼어요. 보니까 사형식이 온다는 것은 동사가 수요동사라구나 라고 하는 건데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는 거죠. 수요동사는. 그래서 주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는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목적어가 올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온다? 간접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냥 저는 간직,
간직하다 해서 간직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I will give her the book. 자, give는 정말 말 그대로 수요동사 대표적인 거죠. 나는 줄 거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책을. 그래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는요.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이나 뭐뭐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식일 때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이렇게 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e sent him a card. 그녀는 보냈다. 그에게 무엇을? 카드를 보냈다. 그에게 카드를.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죠. The new student asked my teacher a difficult question. 새로운 학생인가 보죠. 새로운 학생이 질문을 했다. 주었다라는 말은 안 썼죠. 그냥 여기는 ask, 물었다, 질문했다. 누구에게? 나의 선생님에게. 무엇을? 어려운 질문을, 문제를 이렇게 해서 뭐뭐에게, 뭐뭐를 해서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진 거를 몇 형식? 사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맞잖아요. 어떤 동사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질 경우 그 동사가 가지는 원래 의미에 주다는 의미가 첨가되기도 한다 했어요.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이중동사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중동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찌어찌 주다라는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buy는 사다지요. 근데 원래 의미의 주다라는 의미를 첨가해 볼게요. 사주다. 그냥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 make, 만들다지요. 근데 만들어 주다. teach, 가르치다지요. 가르쳐 주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중동사다. 주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My sister bought a camera. 나의 sister는 샀다. 무엇을? 카메라를. 이거 사명식이죠. 나의 sister는 사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카메라를. 여기가 나에게 간직이고 간접 목적어고 카메라를 직접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두 개 왔죠? 그러니까 사형식이에요. 사주었다. 그 다음에 my aunt made a doll. 나의 숙모는 만들었다. 무엇을? 인형을. 자, 사명식이죠. 근데 이거 볼게요. My aunt made me a doll. 나의 숙모는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인형을. 자, 나에게 인형을. 목적어 두 개니까 사형식이죠. 밑에요. He taught English. 그는 가르쳤다. 영어를. 그 다음 밑에 거. 그는 가르쳤다. 아이들을.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밑에 볼게요. He taught children English. 이렇게 했죠? 그는 가르쳐 주었다. 무엇을? 아니,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영어를.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했으니까 이거 역시 사형식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도해를 할 것인지 둘 다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다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는 결국은 이렇게 직선 긋는다고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건 사형식의 아주 주요소에 해당이 되니까 우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두 개예요.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단지 앞에 지가 간접 목적어, 뒤에 거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거 다 똑같아요. 그러면 I gave my close friend a birthday present 했어요. I 주어 썼지요. 동사 gave 썼지요. 친구에게 목적 간접 목적어 선물을 직접 목적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를 수식해 주는 게 있죠. 나의 친구, 가까운 친구 두 개죠. 그러니까 수식해 주는 거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각각 my close 가까운 친구. 그 다음에 선물이 있는데 뭔 선물이에요? 자, 부정관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irthday 선물, 생일 선물. 그러니까 두 개니까 두 개 긋고
birthday 해서 생일 선물을 사주었다. 아니, 이렇게 주었다 하면 되겠죠. My uncle found me a job. 나의 엉클이 찾아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직업을. 그러면은 나의 엉클하고 하나 밑에 해주고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찾아줬다 해서 이게 서술 동사지요. 그 다음에 나에게 직업을 두 개예요. 목적어가 하나, 둘. 순서는 간접 목적어 나에게 직업을 해서 직접 목적어가 뒤에 오고 뭐 부정관사 있으니까 아래서 꾸며줍니다. God will forgive us our sin. 신은 용서해 줄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용서해 줘요? 우리의 뭐예요? 죄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si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sin은 보통 뭐 원죄를 이야기도 하고요. 도덕적인 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형사적 죄는 우리가 crime이라고 해서 외우지요. 차이점. 자,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용서해 줄 것이다. 무엇을?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용서해 줄 것이다. 뭐에게 뭐뭇을 두 개. 그치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IMB 같은 경우는 해석이 참 묘하고 뭐에게 뭐뭇을 해갖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어색한지. 나는 부러워할 것이다. 그에게 그의 행운을. 뭔가 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외우다시피 하세요. I envy you. 난 너가 부러워해서 그런 거 있죠. I envy you 해갖고 이렇게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옷 브랜드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면 직접 목적어가 오는구나. I envy you. I envy him.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아니 직접 목적어예요. 항상 목적어가 와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는 다시 하는데 해석을 할 때는요. 이게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게 사형식이어서 이게 간접 목적어고 이게 직접 목적어이지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장은 외우다시피 해버리면 좋은데 해석은 나는 질투한다. 한마디로 부럽다. 뭐가? 그의. 그러니까 이걸 사실 해석을 요기하고 붙여서 그냥 해버려요. 그의 멋을 행운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런 건 그냥 외우다시피 한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간접 목적어, 뭐 직접 목적어라고는 우리가 구별을 하니까 이런 거는 몇 개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보면 익숙해집니다. 나는 부럽다. 그에게. 한마디로 부러움을 준다. 그에게 행운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의 good fortune. 그러니까 행운이겠죠. 좋은 운 해서 행운. The new system will save us time. 요것이 시스템이죠. 새로운 시스템이 뭐 할 거다? 아껴줄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아껴줘요? 시간을 아껴줄 것이다. 그래서 더 두 개, new하고 해서 두 개 써주고 시스템. 나머지는 뭐예요? 똑같아요. 동사다면 우리에게 시간을 해서 목적어 두 개구나. 뭐 이것뿐이 없죠. 특별한 게 없죠. Probably your mother will forgive you your mistake 했네요. 그러면 probably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가 맨 앞에 온 거예요. 아마도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our mother, 너의 엄마가 용서해 줄 거야.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너의 실수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your mother. 자, 주어 써줬습니다. 아래서 수식해 주지요. will forgive 동사 써주고 아마도 용서해 줄 것이다. 여기서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robably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너에게 간접 목적어 mistake 실수를 직접 목적어 써주는데 너의 실수를 해서 밑에 가서 수식어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4형식까지 끝났습니다. 4형식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다 했지요. 그래서 순서는 간접 목적어가 먼저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다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예문이 쭉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